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이혼한 지는 3년 정도 되어 갑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친정 부모님 처음엔 성급한 것이다 하며 저를 말리셨지만 제 사정 알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이혼을 추진하셨죠. 2년 만에 이혼이라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스크래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중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살았었는데 역시 결혼이란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네요. 한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똥멍청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의 선택으로 말이죠. 사설이 길었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시어머니의 강요와 그 옆에서 방관하기만 했었던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미웠지만 그때 남편이 제일 미웠던 것 같아요. 연애 땐 나만을 위해 살아줄 것처럼 하더니만 결혼을 하고 나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좀 좋게 넘어가자고 하는 남편을 참아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땐 저도 세뇌라도 된 것처럼 남편의 말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란 걸 저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모든 것이 어려웠던 만큼 잘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그게 화를 불러오고 말았네요. 시어머니와 처음 문제가 생겼던 건 바로 제가 결혼을 하고였습니다. 신기한 인연이라고 했었고 당시에만 해도 굉장한 연이다 라고 시댁 사람들은 그랬었죠. 바로 제 생일과 시 외할머니 생신이 같았었거든요. 결혼하자마자 제 생일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말을 하더군요. 남편에게도 이미 말을 해놓았다면서 네가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이번에 며느리 노릇 한번 근사하게 해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게 다 당신의 면을 살려주는 것이라면서 암튼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너랑 우리 어머니랑 생일 똑같은 거 알지? 네 생일은 뭐 간단하게 우리 아들이랑 차리고 대신 우리 어머니 생신 좀 네가 챙겨야겠다. 내가 너한테 말을 하기 전에 내 동생들한테 말을 이미 해버렸는데 네 칭찬이 아주 대단하다. 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며느리 잘 들였다고 이렇게 현명하고 어진 며느리인 줄 몰랐었다고 아주 내면이 제대로 섰어. 우리 어머니 조금 있으면 요양원 들어가시는 거 알고 있지? 네가 마지막으로 근사하게 우리 어머니 생신상 좀 차려라.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손주 며느리가 차린 생신상 받고 요양원 들어가시면 그것만큼 축복스러운 일이 어디 있니? 안 그러니?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남편과 시외할머니의 관계를 잘 아는 저는 그렇게 하겠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남편은 시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사람이거든요. 시어머니 이혼하시고 오랫동안 서울에서 일을 하셨고 남편은 시외할머니가 계신 대전에서 크면서 중학교까지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말했던 것이 시외할머니가 자기한테는 어머니라고 할 정도였고 시외할머니도 정신 깜빡깜빡하는 중에도 남편을 용케 알아보시는 것을 보면 그들의 끈끈한 관계 어느 정도인지 눈치는 챌 수 있었죠. 음식 솜씨 없는 사람이라서 기대하는 만큼 못할까봐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저는 저희 친정 엄마의 손까지 빌려가며 나름 차릴 수 있는 만큼 시외할머니의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제 생일은 그 전날 남편과 간단하게 치렀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매년 이런 식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한 번 정도였으니 요양원 들어가시기 전 조금이라도 정신 있으실 때 손주 며느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거 해드리는 거 마땅하다 생각을 했어요. 칭찬 많이 들었고 시어머니 말처럼 그날 시어머니면 제대로 서는 날이었습니다. 이모님들 남편 보면서 아내 잘 들였다고 요즘 이런 아내 없다고 칭찬을 했고 시어머니에게는 언니가 며느리 가장 잘 들인 것 같다고 그동안 그렇게 고르고 고르더니 이런 며느리 드리려고 했던 거였냐고 호호 웃으며 말을 했었죠. 시끄럽긴 했습니다. 시어머니 위로 한 분, 아래로 두 분의 이모님 계셨는데 말이 끊이질 않더군요. 대부분 이모님들 며느리 욕이었어요. 맞장구 치면서 이 며느리가 더 심하다. 걔는 얼굴부터가 별로다. 집이 부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용돈도 벼르게 간만큼 준다. 시외할머니 생신날 이모님들은 며느리 욕 잔치를 벌이시더군요. 참 보기가 그랬지만 그들만의 이야기는 저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이모님들이 당신들 며느리 욕은 하면서 제 칭찬만 하니 시어머님 그게 듣기가 별로 좋지 않으셨나 봅니다.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이모님들에게 그러셨거든요. 야, 야, 내가 시켜서 한 거야. 니네 며느리들이랑 하나 다를 거 없어. 뭐가 다르다고 칭찬하는 거야. 내가 많이 이야기 안 했으면 지 생일이나 챙겼겠지. 요즘엔 알아서 하는 며느리들 없어 이것들아. 어머 언니 그래도 시킨다고 하는 게 어디유? 우리 며느리면 눈에 쌍심지 키고 대들고 우리 아들 잡았을걸? 왜 그런 걸 자기한테 시키냐고? 봐봐. 언니네 며느리 말고는 어디 다른 며느리들 있어? 요즘엔 며느리들 눈치 봐야 하는 세상이야. 그런데 하란다고 하는 며느리? 언니 며느리 잘 들인 거 맞아. 아유 자기 며느리 잘 들인 거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 봐. 그러게 초장부터 잡아야지. 아니 시어머니가 왜 눈치를 봐? 나는 억지스러운 것도 시키지 않지만 며느리 눈치? 볼 일 절대로 없다. 만일 며느리 눈치 보는 날 오면 나는 우리 아들을 이혼시킬 거야.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 아들 집어줬는데 내가 왜 눈치를 봐? 니들도 그러지 마. 며느리들은 한번 풀어주면 버릇되는 거야. 예, 가서 맥주 한 병만 더 가지고 와라. 맥주 비었잖아. 그리고 아들, 왜 거기 서 있어? 여기 엄마 옆에 앉아.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시어머니 말 끝나자 쪼르르 시어머니 옆에 가서 앉더군요. 이해했습니다. 이모님들 앞에서 면 세우고 싶으신 거겠지. 이모님들 다 자기 며느리 욕하지만 유일하게 당신 며느리 칭찬하니 으쓱한 거겠지. 좋은 날이니 맞춰드리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를 배려해 드리려고 맞춰드린 거였는데 시어머니는 저란 사람을 우습게 보신 듯 했습니다. 처음부터 기선제압 제대로 했다 생각을 하셨던 거였죠. 시 외할머니 요양원 들어가시는 날 유일하게 그 집안의 며느리 중 저만 참석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연세 드신 시 외할머니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당신 엄마인데 그날 큰 이모님은 오지도 않으셨었습니다. 시 외할머니 요양원 자리 봐드리고 나와서 식사를 하는데 이번엔 며느리들 욕이 아니라 큰 이모님 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가장 큰 언니가 이럴 때만 빠진다고요. 저는 자매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자매들이 이렇게 자리 함께하지 않으면 욕을 하는 겁니까? 한심했고 어른들로서 왜 제게 자꾸 저런 모습만 보여주는 건지 실망스러웠습니다. 한참 동안 그분들의 욕잔치에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체할 것 같이 밥을 해치운 뒤 각자의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당연히 저희 차를 타셨고요. 아무 말 없이 가고 있는데 뒤에 앉아 계셨던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그러시더군요. 주기를 정해서 오라고요. 무슨 주기? 바로 시 외할머니 요양원 방문 주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 외할머니를 찾아뵙기를 바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도 함께 오시는 건가? 또 그건 아니었습니다. 시 외할머니에게 시어머니가 해야 할 도리, 이모님들이 해야 할 도리를 저희 부부에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면 찾아뵐 수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무리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니,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 사람하고 시 외할머니 사이 저도 잘 아니까 최대한 많이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갑자기 뒤에 계시던 시어머니 앞으로 몸을 확 끌어 조수석에 있는 저의 어깨를 툭 치더니 그러시더군요.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이죠. 시어머니 그런 목소리 처음 들어봤었네요. 아니 사실 그런 어른의 목소리 처음 들어봤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얘, 내가 너한테 물어봤니? 우리 아들한테 얘기한 거잖아. 내가 너한테 가라고 했어? 우리 아들 가라고. 너 말고 우리 아들. 이건 정말 황당했습니다. 남편이 가면 당연히 저도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나 당황스럽고 사람 멋쩍게 만드시던지 제가 아무 말 안 하니 혼잣말로 계속 뒤에서 그러시더군요. 시 외할머니가 남편을 어느 정도 아끼는지, 시 외할머니가 남편을 위해 어느 정도 정을 쏟으셨는지, 그런데 손주 며느리란 것이 들어와서
지금은 아들과 시 외할머니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너는 절대로 시 외할머니 건에 대해서는 엄마의 의견을 따르라고. 안 그러면 너는 인간도 아니라고 계속 궁시렁 대시는 겁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냥 막 서럽더라고요. 당연히 나도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 말씀드린 건데 어머니 그리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고 그리고 당신 또한 왜 가만히 있는 것이냐 뭐라고 말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냈지요. 그때 남편이 그러더군요. 좀 넘어가자고요. 시 외할머니 것만큼은 제가 말할 것이 안 된다고 시어머니 말 하나 틀린 게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가 말할 게 못돼. 순전히 나와 엄마 그리고 할머니 사이잖아. 엄마가 자기는 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게 서운한 거야? 서운해하지 말아라. 엄마는 자기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건데 나는 왜 자기가 지금 화를 내는 건지 모르겠어. 이건 우리만의 일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특히나 당신이어도 왈가왈부할 자격 없다고 생각해. 그냥 좀 넘어가자. 그런데 저 말 다 틀린 말이었습니다. 정말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시 외할머니를 찾아 뵈었어요. 그럼 저는 그때 무엇을 했느냐? 따라 나서야만 했습니다. 혼자 가기 심심하다는 이유였고 반을 가는데 실 안 갈 이유 없지 않냐는 말을 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인천 쪽에 있는 시 외할머니 요양원 방문하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의식처럼 행사처럼 일요일 새벽에 길을 나서야 했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점심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오곤 했지요. 그리고 시어머니 입장도 참 웃겼습니다. 제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했었던 분이 꼭 제게 전화를 합니다. 남편은 운전 중이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너무 당연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가서 잘 보고 오라고. 그리고 남편에게 고생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꼭 전해주라고 했지요. 제게는 그런 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아서 남편이 너무 좋아서 떨어지기 싫어서 시 외할머니한테 가는 남편 따라가는 여자 취급을 했었거든요. 이 말은 시어머니가 막내 이모님에게 직접 통화로 말했던 거였습니다. 저랑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시 외할머니 찾아뵙는다는 것을 안 이모님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그런 며느리 없다고 칭찬을 하셨나 봅니다. 당시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 함께 식사 중이었는데 시어머니 저를 또 쳐다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야, 지 남편이랑 떨어지기 싫어 가는 거야. 지 남편 누가 채갈까 봐서. 한시도 떨어지질 않으려고 한다. 여자가 좀 튕기는 맛이 있어야지. 그리고 엄마는 쟤 누군지도 몰라. 가도 아무 의미 없는데 계속 찾아가는 게 나는 더 이상하다. 아, 저런 취급받는데 정말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칭찬받으려고 한 일은 아니었으나 저런 대우까지 받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하루 안 간 날, 네, 그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날의 사건으로 저는 이혼을 했고 살면서 겪지 말아야 하는 수모 다 겪었고 저 또한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숨겨져 있던 본성이 나오게 되었고요. 일요일 새벽 저는 그날 집에 있었고 남편 혼자 시 외할머니를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옆에서 조잘조잘 떠들어댔으니 졸음 운전을 안 했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많이 피곤했었나 보더라고요. 새벽 운전을 하다가 남편이 접촉사고를 낸 거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서 있는 차를 들이받았더라고요. 세긴 아니었고 살짝 접촉사고가 난 건데 저도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도 알게 되었죠. 병원 갈 정도는 아니었기에 남편은 그런 기분으로 시 외할머니 뵙는 건 아니다 싶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도 쫓아 들어오시더군요. 같이 온 건지 모르겠으나 암튼 타이밍이 그랬습니다. 저는 잠옷 차림에 의도치 않게 시어머니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날 자다 깬 여자 몰골로 험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시어머니 성큼성큼 들어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보고 뭐하는 여자냐고 하더라고요. 뭐하는 여자인데 남편 혼자 보내냐고요. 만일 큰일이라도 났으면 너 어쩌려고 했냐고. 왜 안 따라 나섰냐고 저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미친 여자처럼 말이죠.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할 겨를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뭐 시어머니 자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감히 내 뺨을 때리는 건가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악다구니를 썼고 이런 책임감 없는 여자와 자기 아들을 살게 할 수 없다고 고함을 쳤습니다. 미친 거죠. 완전 돈 거죠.
시어머니 미친 사람 분명했기에 상대할 가치 없다 여겼습니다. 그와 반대로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 새끼. 가만히 있는데 그 행동과 표정이 더 역겹더군요. 개소리 시전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저는 멀뚱히 서 있는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맞은 것보다 더 세게 힘을 실어서 뺨이 흘러내릴 정도로 세게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시어머니 당연히 놀랐겠지만 그 여자 쳐다볼 시간 없었습니다. 제일 나쁜 놈은 바로 남편이었으니까요. 야, 니네 엄마 미친 거 아니니? 감히 며느리 뺨을 때려? 내가 지금 이런 대접 받아야 해? 그런데 너는 아무 말 안 하고 병신처럼 서 있어? 내가 끼어들 거 아니라며. 네가 네 발로 니네 할머니 보러 간 건데 왜 니네 엄마 나한테 지랄이냐? 만만한가 봐. 자기가 이혼했으니까 이혼이 너무 쉬운가 봐. 이혼녀 엄마 밑에서 이혼남 아들 나오면 보기 좋겠네. 야, 난 너랑 못 살겠으니까 너 이제 니네 엄마랑 살아라. 시어머니란 사람 자기 아들 자기 앞에서 뺨 맞았으니 저를 때려 죽이고 싶었겠죠. 제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제가 훨씬 더 젊고 빠릅니다. 암튼 그날 일을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기에 그만 말을 하겠으나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 같은 시어머니 곱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세워줄 면이 없는데 무슨 체면치레 하려고 하는 거냐고. 그리고 당신 엄마는 좀 당신이 챙기라고 했습니다. 남들한테 자기 며느리 깎아내리는 짓거리하는 시어머니 대놓고 앞에서 재수없다 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했고 남편과 이혼하는 시일까지 계산해보면 그 인간하고 산 건 고작 1년 남짓입니다. 저도 고르고 고른 것이 저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걸고 새롭게 투자한 결혼이란 거였는데 보기 좋게 망했고요. 별로 살지도 않았기에 재산 나눌 것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저는 잘못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돈을 받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 돈은 불이후 성금으로 내버렸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모든 이모님들에게 같은 문자 돌렸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한 짓거리, 그리고 만일 당신들도 시어머니와 똑같은 짓거리 하게 된다면 아들들 이혼시키는 거라고. 그리고 한마디 더해서 저는 처음 봤다고 했어요. 그렇게 만나면 욕지거리와 남이 험담하는 사람들을요. 어른들 같지 않은 사람들이라 대우해주기 힘들었었는데 마지막에 진심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제 이야기는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평범한 결혼생활 할 줄 알았는데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네요. 인생이란 게 이런 거겠죠. 나쁜 날이 있으면 좋은 날이 오듯 제게도 그런 날이 오긴 하겠죠. 걷잡을 수 없는 날씨의 변덕에 그보다 더 심했던 시어머니 변덕에 죽을 맞추던 제 일이 떠올라 몇 자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잘것없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